이번 달에 팔았는데 적자를 봤어. 근데 다음 달에 적자보다 더 많이 팔면 적자를 메우고 잘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안고 계속 장사를 하는 모든 이커머스가 다 마찬가지예요. 쿠팡 역시도 마찬가지. 티몬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어요. 얘들 미친 거 아니야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번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얘기로 넘어가 보죠. 티몬, UMF. 티몬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UMF는 못 들어본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쿠팡은 아시죠?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쇼핑몰인데 국내 이커머스 순위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등이 쿠팡이고 2등이 네이버, 3등이 G마켓, 4등이 11번가, 5등이 티몬, 6번이 요즘에 얘기하는 알리, 7등이 테무. 대충 이렇게 순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몬이 한 5등 가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수는 대체로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 정도에서 머물다 끝나고 G마켓은 한때 좀 나가는 듯 하다가 뭐 좀 잘 안 됐어요. 지금 신세계에 넘어간 다음에도 영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태인데 11번과 마찬가지고 쿠팡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했죠. 근데 업계 1위인 쿠팡마저도 매출이 무려 12조에 달하지만 쿠팡이 지금 영업으로 흑자를 본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커머스라는 거 자체가 대충 그냥 때려박는, 그러면서 돌려박는. 이번 달에 그 이커머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게에 다른 어떤 물건 파는 업체를 입점을 시켜서 이 가게 물건을 팔고 나는 수수료를 받고 요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대신에 이 가게에서 파는 돈을 내가 받고 주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번 달에 만약에 팔았는데 적자를 봤어. 근데 다음 달에 적자보다 더 많이 팔면은 그 적자를 메우고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안고 계속 장사를 하는, 이거는 비단 이번에 문제가 된 티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커머스가 다 마찬가지예요. 쿠팡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알리, 테무까지 지금 가세를 한 상태고, 이들이 가세해서 바로 윗순위에 있는 티몬이 위협받으니까 티몬이 지난달, 지지난달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할인 때리고 어마무시하게 막 상품권을 발행하고 얘들 미친 거 아니야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막아주질 못하는 문제가 딱 생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남이 여기서 장사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장터에다가 그냥 땅만 하나 만들어 놓고는 남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수수료만 받는 거니까 땅을 내가 심지어 살 필요도 없어. 잠깐 그 시간만 빌리면 돼. 그러니까 이제 자본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남들 이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땅을 얼마나 넓혀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느냐, 이게 이 장사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는데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쿠팡도 10년 넘게 계속 덩치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계속 적자 경영을 한 거예요. 모든 이커머스 업체의 전략은 동일했어요. 근데 돌려막기로 이게 돌아가는 구조이긴 했는데, 근데 왜 쿠팡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티몬은 이 지경이 됐느냐?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이놈 저놈 이렇게 플랫폼들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터도 내 거, 이 장터도 내 거, 이 장터도 내 거, 이 장터까지 다 사들인 거예요. 이러느라고 돈을, 가뜩이나 적자인데 돈을 더 쓴 거지. 그러니까 암만 적자 경영이라도 이게 돌아갈 돈은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돈마저 없어진 거지. 이게 일단 문제였던 거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키우는 데 집착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2년 동안 5개나 장터를 사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키우는데 집중을 했느냐. 이게 모 회사가 큐텐이라는 회사인데 이 구영배라는 분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양반이 원래 G마켓 이커머스 1세대의 벤처 이렇게 좀 신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뭘로 재미를 받느냐? 이거를 회사를 키운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팔았더니 떼돈을 벌더라. 이번에도 똑같은 공식을 취한 거예요. 이걸 덩치를 최대한으로 키워야지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회사가 비싸게 팔린다. 그래서 회사를 키우는데 사력을 다한 거예요. 네, 회사를 키우는데 집중한 나머지 최소한의 굴러갈 돈도 없다 보니까 삐그덕 그러다가 이제 나사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바퀴가 빠지고 지금 차가 꼬라박고 작살이 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커머스라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커머스의 핵심이죠. 이걸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분이었고, 처음에 본인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인정받아서 나스닥 상장에 이은 매각 대박까지 한번 경험을 했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이번에는 쪽박차게 생겼다. 애시당초의 대박의 힘은 뭐였다? 혁신이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이미 널리고 널려있는, 이미 레드오션이 돼 있는 곳에서 단지 덩치 싸움을 해서 또 한번 대박을 내보겠다. 이거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죠. 그 시대의 옛날 재벌들이 회사 키우던 방식이죠. 혁신의 아이콘이 혁신을 벌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에 김범수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구속됐죠. 사실 입장은 카카오가 왜 그랬느냐. 카카오도 지금 깝깝하거든. 카카오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은 일단 컴퓨터를 켜면은 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글로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검색을 구글로 해요. 근데 구글링이라는 영어 단어도 있죠. 근데 우리는 네이버로 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로 컴퓨터를 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연락을 한다.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톡이었죠. 근데 당장 저만 해도 업무용으로는 텔레그램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국 나갈 때는 왓츠앱 다 깔고 나가시죠? 외국 나가서는 왓츠앱으로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쓰다 보면 국내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씁니다. 카카오도 갖고 있던 독점적인 지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하던 게 약해지면서,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힘의 원천이 약해지면서 이 사람들도 하는 짓이 비슷해요. 애시당초에 자기들이 사상에 없던 걸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들던 그 힘의 원천을 잃고 새로운 돈벌이 없나 찾으면서 문어발로 확장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옛날 재벌식 구태 경영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벌어졌던 게 카카오의 이번에 문제가 됐던 SM 주식 인수 과정이라든가 등등의 문제 역시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게 결정적인 위법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의 소지가 있고, 관련해서는 제가 또 저희 작가가 재밌는 얘기 있다고 저한테 한번 기회 되면 해달라 그랬는데 오늘이 그날은 아닌 것 같고요. 혁신의 아이콘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씁쓸합니다.